change change 하고 block 여기에 부가명령으로 explode explode까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명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change라는 건 이게 이제 라인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얘를 빨간 색깔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이 안 되네. 이렇게 점선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이렇게 1.3선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색상, 레이어, 라인 타입. 다른 것도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 세 가지만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block 블럭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 명령에서 w 블럭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전등을 이렇게 해서 그려 놓은 것을 요거를 불러오는 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요거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 자체도 이제 dwg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이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insert가 돼요. 인서트로 불러온 것을 요건 블럭 불러오기라고 보시면 돼요. 블럭 불러오기고 이제 이 블럭을 불러왔을 때는 이게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되는데 얘를 각각의 객체로 바꿔주는 명령이 이 explode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할 거예요. 일단 우리 전등 이제 보통 이제 매입형 슬림 매입형이든 매입형 전등기구 할 때는 여기에서 예전에는 1250, 1260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은 그냥 1200으로 딱 떨어져요. 그냥 1200에 300 요 상황이 이제 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텍스에 들어가는 실 사이즈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예전엔 FL 32W 싱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더블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전에 KS 심벌이라고 하던 게 이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LED로 하기 때문에 FL 등이라고 표시를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이제 등기구 특성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일반 등기구 뭐 해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상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등이고 요건 비상등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블럭을 블러할 때 중심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어떤 우리 지금 현장에 도면 보면 블럭점이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객체는 여기 있는데 인서트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이걸 활용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잡을 때는 최대한 이 블럭 안에서 인서트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제 W, B, L, O, C, K 블럭 해가지고 객체 선택이 있고 선택점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객체 선택은 요거. 요 가운데는 제가 임의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잡을 필요 없고요. 그러면 선택점과 객체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저는 여기다가 넣을게요. 요걸 EX LED 24W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파일 우리 조명기구 타입 F1 이런 식으로 해놔요. 저장을 딱 해놓으면 블럭이 저장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W, B, L, O, C, K 선택점을 또 잡아야 되는 거야. W, B, L, O, C, K 선택점 미드 포인트 잡고 객체 선택은 이렇게 잡고, 세 블럭이 아니고 여기에서 아까 폴더를 한번 지정해 줬기 때문에 LED 24W F1 비상은 보통 2자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 상황에서 블럭을 불러오는 방법, 제일 간단하게 불러오는 것이 여기에서 잡고 여기 화면에다가, 여기다 하면 오픈이 되고 여기다 하면 인서트가 돼요. 이렇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인서트 하는 게 첫 번째 크기를 비율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변경 없으면 1 엔터. 또 X축으로만 늘릴 수 있고 Y축으로만 늘릴 수 있는데 이것도 엔터. 그리고 회전 각도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또 엔터. 그러면 얘는 각 객체별로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되지만 얘는 하나의 객체로 됩니다. 그러면 얘를 불러올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INSERT. 얘가 왜 그래야 되겠다. 마이너스 INSERT.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경로를 다 못 치잖아요. 그때는 물결, Shift 물결 어딘지 아시죠? 키보드 한번 봐보세요. Shift하고 1번 옆에 있는 게 물결 표시 있죠? 물결 Shift 키 누르고 물결 누르고 엔터를 치면 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박스가 떠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 열기 해서 똑같아요. 처음에 전체 크기를 몇으로 할 거냐, 여기서 1.5로 하겠다. 그럼 여기서 X축으로 가로로 늘리고 싶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꿀 일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여기서 회전각도 엔터 치면 얘는 불러올 때 아예 처음서부터 1.5배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서트 할 때는 그냥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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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친다고 보시면 돼요. 블럭 그대로 불러와야지 이 나중에 바꾸더라도 이 인서트 할 때부터 불러와져 버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INSERT 인서트에서 물결 문의하고 엔터 친 다음에 불러올 거를
선택하고 열기. 재정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도면 안에서 이미 다른 블럭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정의 한다는 거는 그 파일에 있는 거로 다 업데이트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존의 이 블럭을 불러오는 것이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서 재정의 하시겠습니까? Yes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요 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픈을 했어요. 이거 자체를 색상을 제가 바꾸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닫고, 여기서 지금 백업 파일이 하나 생겼죠. 이제 여기서 insert 여기서 물건면이 하고 비상 거를 불러왔을 때 여기서 재정의 하겠습니까? 여기서 yes 하면 얘가 색깔이 바뀌어요. 기존 게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이 블럭이라는 거는 항상 그 파일 안에 찌꺼기를 계속 남겨놔요. 그래서 같은 이름의 블럭이 새로 불러와지면 그 옛날 거로 일단은 불러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인서트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그 질문을 해요. 얘가 이제 리젠하고는 좀 다른 게 찌꺼기를 다시 업데이트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파일로 다시 엎어칠 거냐. 이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요 베이스 포인트가 달라지면 엄한데 다 몰려가는 거야. 기존에 지금 여기 이렇게 몰려져 있던 블럭이 이게 다 봐봐 이제 베이스 포인트 30점에다가 그냥 그대로 있고 요거를 한번 다시 요 상태로 해서 아까 인서트 포인트는 요 가운데 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BASE라는 명령을 쳐가지고 인서트 기준점을 여기가 아닌 0,0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치면 이제 0,0으로 나와요. 여기서 저장을 하고 -insert 여기서 얘를 불러왔을 때 요거 잘 보세요. 얘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yes 누르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요. 현재 저장돼 있는 파일 특성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존 찌꺼기 없애고. 지금도 이해 안 가시는 분? 좀 블록화 되어 있는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이게 건드리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블럭 되어 있는 것은 조심하게 다뤄야 될 게 요거를 이제 파일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DWG로 바꿔놓으면 얘는 이 앞전에 저장돼 있던 파일이에요. 얘를 인서트로 불러왔을 때 요게 앞전에 있었던 찌꺼기였었고 요게 새로운 블럭이에요. 인서트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찌꺼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업데이트를 못할 바에는 파일명을 바꿔서 다시 넣어야 돼요. 그 포인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다 일일이 쫓아가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주기표 같은 경우도 저렇게 해서 블록장에서 센터 잡아서 이렇게 각 모형에서 스위치로 넘어갔을 때 똑같이 썼는데. 그렇죠. 요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건데 제가 조명기구, 등기구 타입을 다 블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다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블럭을 만들고
불러오고 이제는 깨는 거를 하겠습니다. EXPLOD 객체 선택. 이렇게 블럭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깨집니다. 블럭. 그럼 끝난 거예요. 얘는 다시 객체로 가져요. 다. 익스플로드 같은 경우는 PL 라인 여기서 이렇게 두껍게 그려져 있어요. 요것도 EXPLOD 이렇게 깨집니다. 각자. PL 라인을 깰 수 있는 거. PL 라인이 깨진다라는 건 PL 라인에서 라인으로 속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렉탱글도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PL 라인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익스플로드로 깨면 하나의 객체로 다 바뀌는 거. 이 PL 라인을 익스플로드로 깰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여기에서 요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지지선 해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익스플로드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선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얘네들이 다 그냥 PL 라인이 아닌 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화살표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 PL 라인을 익스플로드로 폭파 기능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이런 PL 라인이 걸려 있으면 이게 객체가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체인지 명령을 하면 change change라는 명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어, 색상, 라인 타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객체 선택을 하고 P를 치고 C를 치면 여기 색상 나오죠. 색상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요 빨간색은 1번 하고 엔터를 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레이어에서 여기 보시면 요 색상표 나오죠. 네. 다른 색깔들은 외울 필요가 없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요 색상 번호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써야 되니까. 그리고 10번 제가 자주 쓰는 요 10번 색깔 그리고 저는 210번 색깔을 자주 씁니다. 트레이는 다 보라 색깔로 지금 다 통일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게 주목성으로 색이 잘 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색상 번호는 항상 요것만이라도 제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나중에 사용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hange 해서 이 객체 색상을 무슨 색깔로 바꿔볼까요? 상무님 무슨 색깔로 바꿔볼까요? 상무님한테 물어봤어. 210번이요. 그쵸. 여기서 C 치고 210 엔터 치면 보라 색깔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 레이어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레이어를 지금 가면 지금 인서트하고 블록 잡는 것도 헷갈린 상황에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색상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라인 타입하고 색상은 아직 레이어는 하면서 체인지 명령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색상만 바꾸는 거 요렇게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 켜놓은 상태니까 우리 콘센트 있잖아요. 300으로 하겠습니다. 이 심벌을 그 KS 규격집이라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옛날 거라서 요즘은 다 그냥 각자 설계 사무실에서 만드는 대로 씁니다.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2구 콘센트. 그럼 여기서 WBLOC K 기준점은 항상 4분점 잡고 객체 선택 잡고 여기서 플럭 콘 001 그래서 마이너스 INSERT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래서 콘센트하고 요 등기구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콘센트 외경 사이즈는 지름값 300 그리고 저 밑에 솔리드 해가지고 해치 넣은 거는 그럼 보기 좋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콘센트 구멍 있는 것도 보기 좋게 해서 배율 맞춰가지고만 하시면 되고 저 등기구 슬림 매입형 저 등기구는 1200에 300 이렇게 해가지고 블럭 이름은 편하신 대로 줘보셔도 돼요. 지금 인서트하고 블럭을 설명할 때 이 심벌 만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벌이 설계 사무실에서 그려온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심벌에 대해서 요즘은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워낙에 자기네들 편하게 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레빗으로 많이 그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서트 포인트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지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 딱딱딱 넣고 싶은데 그게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주님도 알겠지만 아예 심벌을 다 새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출력을 할 때는 이 해치에서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사선으로 그려진 거가 티가 안 나요. 그냥 저렇게 해치해 놓는 거랑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착착착 표현해 놓은 거랑은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해치를 할 때는 그냥 저렇게 솔리드로 많이 저는 쓰고요. 그리고 이 가급적이면 등기구 배치되는 거 천장 도면이 나왔을 때 쓸 수 있게끔 7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거를 저는 등기구는 원칙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 KS 심벌 관련해 가지고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규격이 따로 있었어요. 항상 그게 매년 나오고 그거로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자료를 못 쓰고 있어요. 안 맞으니까.
너무 옛날 거고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FL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심벌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1200에 300을 놓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천정 텍스 그게 300에 600이잖아요. 도면 스케일에 맞춰서 할 때도 보기 좋거니와 나중에 이제 천정 도면을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다 천정 도면을 넣을 때 실 사이즈가 아니면 또 다른 도면을 줘야 돼요. 거기에다 주기사항으로 타공점은 몇이다 이걸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석고 타공 같은 경우는 별도의 타공 사이즈를 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실 사이즈로 저렇게 그 천정 텍스에 맞춰서 뭐 스펜드러 같은 경우는 이제 600이 600짜리도 있고 500이 500짜리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입 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요거를 너무 이렇게 막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는 블럭을 잡고 인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블럭 깨는 거 요거 3개에 대해서만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세요. 점선으로 바꿀 때는 이제 라인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블럭을 잡을 때는 인서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등기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천장에 달려 있는 건 이제 저는 센터에다 잡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 구석탱이 이쪽에다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텍스 도면이 왔을 때 거기에다가 INT 포인트로 딱딱딱 집어넣기 편하니까 거기에다가 일부러 인서트 포인트를 바꿔 놓은 사람도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아까 샘플로 다른 거를 이제 다른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서트 포인트를 바꿔준 것이고, 바깥에서 잡은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인서트 포인트를 가지고서 작업을 이제 연관적으로 쭉 해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중심점에다가 잡고 벽부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에다 달리니까 이런 QA 포인트 요쪽에다 잡아주면 더 활용도가 많겠죠. 요 블럭을 잡을 때는 인서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잡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인서트 W 블록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까지 어떻게 한 번씩 해보셨어요? 체인지가 잘 안 돼요. 아, 언더바 체인지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짝대기. 마이너스 키 있잖아요. 그거 시프트 키 누르고 마이너스 키 누르세요. 그러면 체인지 명령이 나옵니다. 시프트 마이너스. 그걸 언더바라고 해요. 라인 타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초기 세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적으셔도 되고 뭐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거는 번외편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라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LTSCALE LT 스케일이라는 거를 먼저 적용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리는 외곽 시트 이 시트 사이즈가 100대 1일 경우에는 요걸 100으로 맞춰야 되고 요게 50일 때는 50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면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LT 스케일이라는 걸 먼저 맞추고 난 다음에 라인 타입에 대한 박스가 떠요. 박스가 뜨면 거기에 대해서 파일 로드를 해서 라인 타입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LTSCALE 여기 딱 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1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저는 한 100으로 할게요. 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LTSCALE 라인 타입의 스케일 조정이네요. LT 스케일 LTSCALE 치고 거기 현재 설정이 1로 돼 있죠. 그거를 100으로 치세요. 모형 100으로 다 되셨어요? 네, 이 상태에서
LT TYPE. 아이고, 그냥 LT만 치십시오. LT 엔터. 그러면 여기에서 로드 있죠. 여기 화면 잠깐 보시겠어요? 로드 누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에 로드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로드. 요거 상무님 보이십니까? 예. 로드 누르시면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요 히든, 그 다음에 히든2, 히든2x 이렇게 나오고, 도트는 잘 안 써요. 여기 센터 확인 누르면 여기 센터가 들어와 줍니다. 또 로드에서 얘를 히든 이렇게 딱 불러놓으면 딱 끝난 거예요. 이 라인 타입이라는 건 여기서 로드가 되지 않으면 라인 타입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도면 LT라고 엔터 치면 이게 막 한 수십 개 나올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 쓰면 되는데, 이제 요거 해놓고 언더바 마이너스 시프트 마이너스 키 치고 CHANGE 해보세요. 그쵸? 로드하고, 김 부장님은 지금 네, 로드 됐고 확인, 밑에 확인 누르시고 마이너스 시프트 마이너스 키 눌러보세요. 시프트 마이너스 키 누르면 밑에 짝대기가 그려지죠. 이 상태에서 CHANGE 타이핑 치세요. CHANGE 다 치셔야 돼요. 히든 눌러놓고 그 확인 눌러놓은 다음에 해야 돼. 확인 누르고 박스가 사라진 다음에, 아까 센터 불러왔는데 혹시 안 부르셨어요? 부르십시오. 저는 딱 두 가지만 할 거니까 더 부르고 싶으시면 다 부르셔도 돼요. CHANGE 같이. 체인지 명령이 뜹니까? 네? 그러니까 명령이 뜨냐고요. 뜬 겁니다. 그 명령이 뜬 거예요. 그게 엔터 쳤을 때 객체 선택을 하라는 건 명령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엔터 치고 요 외벽 쪽에 요거 다 박스, 요거 라인, 그냥 일반 라인 그린 거 있죠. 선택을 해보세요. 라인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시면 돼요. 요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엔터 치면 P 나옵니다. 특성 P 엔터. 그냥 바로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P 치고 엔터 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색상, 고도, 도면층, 선 종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LT. 그러면 선 종류를 뭘로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까 CENTER, 아까 센터를 로드 했죠. 그 로드 한 거가 이름이에요. 그걸 치시는 겁니다. 센터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라인 타입을 했는데 이렇게 점선이 뒤 크잖아요. 그럼 보기 안 좋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LT SCALE. 네. 여기서 100으로 된 거를 30 엔터. 그럼 바로 바뀝니다. 30 엔터.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도면으로 했을 때 어떤 거는 막 점선이 막 엄청 쫌쫌하잖아요. 그거는 LT 스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LT 스케일로 조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보기 좋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히든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를, 객체를, 라인 타입을. 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보라고 말씀드릴 때는 요 명령줄 있잖아요. 명령줄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여기서
언더바 CHANG 하고 객체 선택하고요. P 엔터 치고 LT 엔터 치고 HIDDEN 엔터 엔터. 요게 명령줄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명령줄 보면서 대화하세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명령줄 안 보면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쫓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 명령줄에서 물어보는 거를 무조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김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쵸. 저는 지금 김 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어보는 거를 대답을 해줘야죠. 이제 명령줄을 읽으세요. 명령줄 읽고 대답을 해줘요.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컴퓨터에서? 선 종류 이름 다양한. 그렇죠. 거기에서 HIDDEN 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지금 선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바꿀게요. 요거 점선으로 바꿀 거예요. 언더바 CHANGE 네, 한번 쳐보세요. 언더바 CHANGE 요거 치고 엔터까지만 치세요. 엔터까지 치면 객체 선택 나오죠? 그럼 객체 선택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바꾸실 선을. 선택까지 됐어요? 여기서 엔터. 그럼 여기서 특성 P 나오죠? 그럼 P 엔터. 그럼 여기 이제 또 고도 나오고 도면측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LT 엔터. LT 엔터까지만 하세요. 여기에서 요걸 점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아까 로드를 한 게 센터하고 히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히든으로 바꿀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HIDDEN 엔터. 여기서 또 물어보잖아요. 뭐 바꿀 거냐? 여기서 엔터. 바뀌었습니까? 이거를 지금 김 부장님 요거를 순서를 외우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순서를 적으려고 하면 힘들어. 컴퓨터하고 대화하세요. 바뀌었습니까? 김 부장님도 되셨고요. 상무님도 되셨고요. 여기서 우리 change라는 명령이 되게 재밌는 애예요. 한 가지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더바하고 CHANGE 엔터 치면 객체 선택 나오죠. 요 화면 보세요.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 클릭을 딱 하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객체 선택을 하고 F8 직교 모드를 끈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교 모드를 다시 켜고 객체 선택을 하고 이 자리 잡으면 가까운 쪽으로 애들이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선 연장되는 건 PL 라인은 안 돼요. 라인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체인지 해서 얘네들을 연장을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연장을 할 때 또 얘네들을 여기서 INT에서 끝선을 맞춰주면 직교 모드 켠 상태예요. 이건.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요 점으로 다 애들을 모으고 싶어요. 그러면 체인지에서 명령어에서 객체 선택하고 F8번 직교 모드 끈 상태에서 씹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밑에다 글씨를 써주는 거죠. 뭐뭐 같은 상황 변경됐을 때. 그러면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체인지 명령에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이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객체 선택하고 직교 모드를 킨 상태, 직교 모드를 끈 상태, 클릭을 딱딱딱딱 해봤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알아야 그걸 나중에 써먹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 번 체인지 명령을 써가지고 돌아다니진 않아요. 이게 보통 보면은 딱 한 번에 쫙 내릴 때, 올릴 때, 아니면 한쪽으로 모이게 할 때. 근데 이게 그 선택된 점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게 객체가 움직여. 그러니까 직교를 켜서도 써보고 껐다 켰다를 해보세요.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구간이 그 우리 자동 제어 쪽 있잖아요. 자동 제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번에 뭉태기로 이렇게 귀로 표시 날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라인을 다 연결을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시퀀스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게 뭉터기로 이렇게 막 내려오면 그 뭉태기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뭉태기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체인지는 하면서 계속 명령어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에 이거를 다 끝내야겠다. 요거는 조금 욕심이십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요런 게 있구나 정도. 다른 추가 질문 사항이 더 있으실까요? 익스텐드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되는데 한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딱 당겨가는 건 안 된다. F8번을 한번 눌러보시고 명령을 해보시고요. F8번을 누르고 해보시고. 그러니까 직교 모드 온, 오프 차이예요. 한번 해보십시오.